안녕하십니까. 신상현 수장입니다. 모두의 창업 도전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의 창업이 지금 2기 모집이에요. 2기 모집이고 1기가 있었어요. 1기가 있었고 1기는 지금 2라운드, 그러니까 1기는 이제 3월 달에 모집을 해서 2라운드 진행 중이고요. 2기는 9월 마감이죠. 9월 마감이고 이 모두의 창업 2기 모집 공고에 대한 강의는 R&D 브릿지 무료 특강에도 있고 R&D 브릿지 R&D 브릿지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같은 이름의 제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두의 창업. 일단은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자꾸 그 호응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일단은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하라면 꼭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예. 나중은 없어요, 항상. 우리는 현재를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모두의 창업 그 공고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공고에 대한 안내 강의가 있습니다. 안내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R&D 브릿지 유튜브 제 채널에도 있고 R&D 브릿지 그 사이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공고에 대한 이해를 먼저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강의를 좀 듣고 오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 도전 신청서 작성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접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꼼꼼하게 한번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작성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과연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훈수 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너는 못하잖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거는 그 사람이 잘했으면 믿어. 근데 보통 실패하면 안 믿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작성할 건가? 저는 그래서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식물. 그래서 동물 싫어해요, 진짜로. 동물 싫어합니다. 길 가다가 강아지가 나타나면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피해요, 진짜로. 아, 동물 무서워해요, 강아지. 아무튼 반려식물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아이디어를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 그걸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신청서를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래서 이 강의 내용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일부라도 작성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평가 체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1기가 제가 아까 3월에 있었다 그랬고 지금 이제 2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2기는 조금 더 이제 그 항목들이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나요? 돈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직장 생활 힘들어서요. 저도 크게 한탕 하려고요. 저 진짜 이렇게 쓸 건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먹고 살겠어요. 그냥 쓰세요. 진짜로. 예. 큰 돈 벌려고요. 예. 그렇게 쓰면 안 되나? 예. 몰라요. 전 그렇게 쓰고 싶어요. 일단은. 근데 맞잖아요. 그 맞는 것 같고. 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나요 하는 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내 아이템에 대해서 필요성이겠죠. 필요성이 되겠고 조금 더 문제인식, 시의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왜 필요하냐 했을 때 그죠? 제가 아까 이제 반려식물을 예를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실제로 제가 이제 일산에 있는 식물들을 이렇게 좀 인테리어 식물들을 많이 파는 그 매장을 가서 식물들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다 죽었어. 이게 환경이 달라. 그리고 이게 사무실에서 키우다 보니까요.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반려동물들을 케어해주는, 우리가 여행 갈 때 반려동물들을 케어해주는 호텔들, 그다음에 반려동물들을 보관? 아니, 반려동물들을 케어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반려식물들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사업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자꾸 죽는다. 그리고 장기간 사무실이나 가정, 집을 비웠을 때 그 반려식물들의 어떤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 반려식물이 또 고가예요. 굉장히 비싸요. 그랬을 때 이제 경제적인 그 정서적인 어떤 손실, 정서적 손실 엄청납니다. 제 소나무 3개 죽였어요, 분재를. 죽고 나서 슬퍼갖고 또 사왔어요. 근데 또 죽었어. 슬픔이 배가 돼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인가. 그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요 항목들, 왜 아이디어를 생각하겠네요. 요건 이제 그대로 들어간 거고요. 어떤 아이디어냐 했을 때 이제 수익 창출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데
차별성과 수익 창출.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요거를 적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쟁 기관 대비 차별성이죠. 대비 차별성이다. 근데 저는 애초에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1차에서 너무 그냥 뭉뚱그려서, 이게 더 어려워요. 사람 있잖아요. 청문회도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국회의원이 더 좋아.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 뭘 어떻게 생각하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밖에 말 안 나와요. 청문회 가서 증인으로 가도.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얘기를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평가하기가 어렵죠. 평가 항목이. 그러니까 이제 2기에서는 이게 차별성과 사업성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반려식물 한번 또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막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라이브하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죠. 어떻게 실현하고 싶냐. 이것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화할 계획이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기 시장 진출 계획이라든지, 그죠? 중장기 사업 로드맵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책임 멘토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이 멘토가 붙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보육을 하는 거예요. 창업을 쭉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육을 쭉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없었던 내용들이 생겼어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준비가 이제 선행 레퍼런스.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제 생각에는 관련된 이제 그 사진 혹은 이제 MOU 계약서, 자격증, 특허 보유. 결국에는 이게 모듈 창업이 1기 때는 조금 더 느슨했는데 2기 때는 결국에는 그 우리 창업 패키지 있잖아요. 이것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이 좀 방대해졌고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서 작성하는 건 전산으로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산으로 내는 거고 사진을 업로드하는 건데 실제 쓰는 내용 자체는 이 창업 패키지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1기 때는 굉장히 간단했다 그러면 2기 때는 이런 선행 레퍼런스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사업 활동 중인, 이건 이제 말 그대로 R인정 똑같아요. 선행 사업의 어떻게 보면 활용 계획이 되겠죠. 그 이유는 연관성과 차별성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이 사업인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제가 예를 들어서 국어 강사였잖아요. 예, 학원을 운영했고 논술 강사였고 인터넷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업계획서 강의를 한다. 괜찮죠? 근데 제가 갑자기 어디 가가지고 고기 팔겠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깃집. 네. 그 다시 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게 그래서 제도 전시에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무료 특강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 강의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도전 하시는 분들한테 최대 가점을 4점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안 사항에 대해서 1기 때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 보안 사항에 대해서 멘토링을 받으면 1점, 그 다음에 보안 사항을 작성하면 3점에서 최대 4점의 가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경력 증명서라 그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도전 경력 증명서. 이런 게 있어야지, 사회가. 우리가 맨날 이렇게 떨어지면은 멘탈 나가요. 이거라도 받아야지, 뭐라도. 그죠? 도전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때뿐이에요. 인생은 과정보다는 결과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네.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들어가서 모두의 창업 도전하는 방법. 정말 잘 만들었죠? 네. 저희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회원가입 로그인 하시고, 일반 기술 분야하고 로컬 분야 둘로 나눠져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이디어 작성이 여기에 이제 도전 신청서인데 온라인 작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곳의 멘토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뭐 재무제표가 들어가거나 뭐가 들어가거나 막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서류 작성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1기 때는 양이 적었는데 2기 때는 상당히 작성해야 될 부분들과 평가받아야 될 평가 체계가 구체화되었다. 이 점을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창업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시작은 이렇게 도전하는 아이디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함께하는 이 멘토링 하는 사람들 AI 솔루션 이거 AI 바우처로 제공한다라고 제가 이제 강의 때 말씀드렸고 알려드려요. 나와 있고 회원가입 로그인하고 도전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설명에 이렇게 지역별로 설명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설명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람들을 창업의 시대로 몰면 안 돼요. 생각보다. 국가는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다행이겠지만, 맞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창업이나 사업이 실패하면 도전에 따라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이 40, 50 넘어서 창업해서 실패하잖아요? 인생 회복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냥 진짜 철저하게 고민하고 정말 해야 돼요, 창업. 근데 이렇게 뭐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 에이, 이건 아니지, 진짜. 그죠? 뭐가 잘못됐어, 이건 제가 봤을 때. 제가 잘못됐어, 진짜. 진짜 이게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이제 저 어쨌든 컨설팅 하니까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24시간 잠도 못 자고 월화수목금금금 돈 많이 벌지 않냐? 나중에 모은 돈 봐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더 모았어. 그래도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하는 건데 20, 30대는 이게 모두 창업해도 되는데 40, 50대 이렇게 막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국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아무튼 아, 근데 제 얘기가 진짜 현실적일 거예요. 저 김재동 이런 사람들 싫어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죽도록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성공이자 돈 버는 거예요. 진짜로, 맞잖아요. 근데 막 뭐, 청년들을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 막 위로하고, 실패해도 괜찮다. 계속 실패해봐요. 인생 어떻게 되나. 맞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에이, 진짜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그 루틴이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투, 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릇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진짜로. 그 자존감이 강하고요. 근데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대기만성하거나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움츠러들고 어떻게 보면은 패배 의식이 약간 있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해서 될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죠. 그랬을 때 그 어렸을 때 성공 경험이 중요해요. 실패 경험보다. 제가 교육했잖아요. 애들 가르쳐 봤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애들의 지금 모습을 보잖아요. 자꾸 실패하면요, 움츠러들어요. 자꾸 성공하면요, 성공의 가능성이 더 키우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자꾸 성공하고 자꾸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실은. 당연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면은 일반 기술 분야하고 로컬 분야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지고요. 내 아이디어에 맞는 분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 기술 분야가 8,000명이고 지금 로컬 분야가 2,000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셔갖고 8,000명, 2,000명에 좀 어떻게 제한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결국엔 지역사회와 연계된다 그러면 과감히 로컬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게 테크니컬한 부분이 들어간다라 그러면은 기술 분야를 선택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선택을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과 예비 대표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창업 7년 이내 대표님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전 신청서를 이제 스텝 3에서 작성을 합니다. 별도의 사업계획서는 이제 불필요하다라고 나왔지만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여기는 백자가 맞아. 근데 제가 아이디어 쓸 때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예시로 도전 이렇게 나왔지만 저는 기능, 그죠? 효과, 파급 효과, 기술, 그 다음에 시장 이런 것들이 백자 이내로 조금 압축돼서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아까 반려식물 호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반려 호텔 정기관리 서비스 뭐 이렇게 할게요. 그 출장도 되고 호텔도 되는 거야. 보관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서비스면 자 여행 출장 기간 동안에 그죠 여행 뭐 출장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분을 맡아 성장 관리 및 성장 관리 해주는 뭐 온라인 뭐 플랫폼 개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호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및 온라인 연동 서브 플랫폼 개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식물을, 백자가 너무 긴가요? 예. 이게 짧게 여기서 좀 줄여갖고, 그러면, 뭐요 기간, 요 쓰고, 성장 관리 쓰고, 온라인, 오프라인 쓰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이 정도 쓰면 되겠네요. 제가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서 이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어요. 관리 이런 거보다는. 그죠?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면 놀러 가면은 약간 힘들어 있고 지쳐 있던 아이가 여기 우리 호텔에 맡기고 우리가 이제 방문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가져갔다가 갖고 와야 되겠지. 갖고 갔다가 가져다 드려야 되겠죠. 그거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가져갔다가 근데 이게 여행이나 장기간 출장이 아니더라도
아픈 아이들을 이제 우리한테 입양 보내는 거예요. 임시 입양, 임시 입양. 진짜 이거 좋다, 이거 할까? 혹시 말하다 보니까. 그쵸?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 서비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나만의 1인 브런치 카페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또 혼밥 레스토랑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어요. 혼밥 레스토랑 이런 거 할 수도 있겠고, 혼밥 레스토랑. 이제 1인 시대니까. 그래서 재료도 준비가 돼 있어. 그 자기가 요리할 수 있는 거야, 거기서. 진짜 이거 할까? 오. 그래갖고 육류, 수산류, 다 있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하는 거야. 괜찮은데? 연인들끼리 만화방 가는 거보다 훨씬 괜찮은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만화방 가가지고 거기 소파에 누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같이 요리해 먹고 그 재료 막 이게 1인이나 2인은 다 남잖아, 냉장고. 그럼 여기서 딱 하는 거야. 냉장고 구조대 이것도 괜찮네. 또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이제 창업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남은 식재료 입력하면 냉부에 있잖아요. 집에서 남은 식재료 입력하는 거야. 입력하면 레시피 추천하고 추천 재료 배달 서비스.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 이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들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단은 이제, 요렇게 이제, 저는 이제 여기 꽂혔어요. 지금 반려식물. 식물들 자꾸 죽었거든. 예, 자, 그렇게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예, 지원자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최대 10장. 그럼 죽은 식물 다 올려야겠다. 아깝네. 사진 안 찍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식물 샀는데 다 죽은 거. 아, 이거 다 10장 올려야 되겠어. 10장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배경인데,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의성이 나와야 되겠고요. 지금 필요해야 돼요, 사실은.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시간을 거꾸로 가지 마세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는 지금 가장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2026년 8월 23일에 필요한 사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겪었던 문제 인식이 확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 인식이죠. 이게 이제 사회적 확대로 돼야죠. 근데 제 반려식물 어때요? 괜찮죠? 확대로 돼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 그죠? 요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원자의 경험이니까 사실 이제 이걸 사봤다. 식물을 죽여봤다. 식물을 방치했다. 이런 경험들이긴 한데 이게 제가 약간 그런 사전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제가 식물원을 운영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죠. 이게 그 화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화원을 운영하면 와, 그럼 이건 사업화가 되겠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 화원에서 그걸 갖다 서비스 내가 지금 저기 어디 고양시 덕양구에 땅 사갖고 하겠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우리 부모님 빈 땅 있는데 비닐하우스 몇 개 있는데 거기서 하겠다 그러면 그럴싸하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사실 엮이긴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그 대표님들 중에 그 빈 땅 공장 노는 거 빈 땅 거 하나하나 만듭시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지 이거. 근데 수익화 되려나? 모르겠어요. 고급 식물은 더 비싸게 받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우리가 화원을 하면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관까지 같이 하고 이 반려식물 호텔 서비스까지 같이 하면 괜찮죠. 한 구석통에 그렇게 같이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경험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 아,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사실은 그 구체성 안에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나와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나의 배경과 같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의성이 같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하면 동기.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작성이 그래서 1번 문제인식. 그죠? 2번 시의성. 세 번째 사회적 필요성.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지원 동기.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쓰시는 게 좋아요. 나눠서. 그래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반려식물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려식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 차별성 위주로 작성을 해주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일단 줄글로 이제 작성을 제가 한번 해드리면 누가 그죠?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데, 문제 해결이니까, 어떻게 기존에는 해결했고, 이거 중요하죠. 기존에 해결한 거. 그래야 차별성이 나오니까. 기존에 어떻게 해결했고, 그죠? 기존에 어떻게 해결했고, 그죠? 그리고 왜 그게 해결이 안 되었으며, 이거 해결이 안 된 거야. 해결이 안 되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기존과 내가 이렇게 대비는 되지만 누가 어떻게 불편을 심각하게 겪고 있고 기존과 내가 해결의 차별성이 있는데 기존 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됐다. 근데 나는 이게 기능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쭉 그래서 이게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파이프 라인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빼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그냥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작성을 해보세요. 첫 번째, 고객을 특정을 해보죠. 고객 특정. 그럼 제가 아까 반려식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저는 그래서 나중에 독거노인이 되더라도 강아지를 안 키우고 식물을 키울 거예요. 그래서 독거노인. 그 다음에 고령층이라고 할게요. 고령층.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반려식물을 보유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고객의 불편함을 제시하면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불편함. 뭐 식물이 자꾸 죽는 거죠. 그죠? 예, 불편함은 이제 식물이 죽거나 생육이나 성장이 어렵다라는 거죠. 성장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들시들 잎이 접히고 막 아파 보이는 거지. 자, 세 번째, 현재 서비스가 있나?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는데, 이게, 우리의 식물 상태가 관리가 안 돼요. 좋은데, 이거? 진짜로? 우리가 전화해서 거기다가 식물 맡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맡겨줄 거야, 화원에. 그리고 지금은 가족에게 부탁해야 돼. 그리고 엑셀로 관리해. 아니면 그 노트에 써놔. 아니면 식물마다 그 팻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해. 근데 괜찮은데,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뭐예요? 진짜 이거 진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이거 베껴가면 안 돼요? 체계적 관리가 안 되죠. 문제점. 요거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체계적 관리. 괜찮은데?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 떨어지겠지. 이 꽃마다 이게 언제 죽고 언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화원에서 딱 사면 거기서 그냥 다 입력하고, 물 주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약간 아이 힘들면 가져가고, 이게 빨간불 이렇게 켜지는 거야.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면. 사진 보내면 자동으로 A가 판독해서 얘 입이 거의 4분의 3쯤 접혔음. 위기. 빨간 등 경고등 들어오는 거지. 그럼 빨리 갖고 와야 돼, 우리한테. 괜찮은데? 자, 아무튼 전문 지식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맡기고 가기 쉽지 않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진다. 요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진 전송, 그 다음에 성장 상태, 발육 상태 판단, 그 다음에 물 주기 관리, 그 다음에 보관, 보유, 그죠? 위탁, 우리한테 맡기는 거야.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한테 화원을 사간 사람들, 그리고 교체해도 돼. 얘는 다시 갔다가는 못 살아나. 그러니까 여기다 두고, 얘는 우리 주세요. 우리가 이제 살릴게. 교체해 주는 거야. 제가 진짜 이거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진으로 판별하고 관리해주고 하는 거죠. 예. 알림 서비스 해주고, 알림 서비스. 동물은 이게 안 되는데 식물은 될 것 같은데? 아무튼요. 전 그냥 이거 열심히 할게요. 이거 열심히 할게요. 네. 그래서 쭉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행 출장 기간 등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이제 반려식물이 이제 그 이제 주요 고객이고 이제 현재는 이제 가족이나 지인한테 물주기 부탁하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이제 자동 급수기. 근데 식물이 다 이게 예민해요.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말이 없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동물보다 더 예민해. 그래서 일조량, 급수량, 온습도 이런 것들이 단순 물주기 관리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고가의 반려식물일수록 그 내가 이뻐하는 아이일수록 경제적이고 정서적 손실이 크죠. 그래서 식물을 일정 기간 위탁받아서 식물 종류별로 맞춤형 여기 하나 더 추가할게. 맞춤형 급수, 조절, 양 조절 이런 거. 사무실은 어렵잖아, 사실은요. 그래서 고객한테 사진과 성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전송하고 고객의 사진을 또 전송받고 여기다 플러스 부가 서비스로 돈은 여기서 벌어야지. 분갈이. 이건 이제 정기고 여기에다가 영양제. 진짜 이거 할까? 병충해 얘가. 이러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단순히 그래서 식물 보관이 아닌 식물 호텔, 건강관리, 실시간 안심 서비스로 고객한테 진짜 이거 되는 거 아니면 진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객 이게 정리를 하면은 작성해보는 거죠. 고객 특징. 이게 불편함, 현재 서비스,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의 서비스. 이렇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차별성.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요걸 조금 가다듬어서 시청자 이내로 하면 되니까 항목들을 그냥 1, 2, 3, 4, 5, 6을 해서 작성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괜찮죠? 자,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고 자, 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지우고 요 지금 다시 제가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